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최대 1조 원 규모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추가로 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보험업계의 부실한 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논란이 된 건 한 사람의 민원으로 시작이 됐죠? 예, 맞습니다. 즉시연금이란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10억을 납입하면 매월 최소 연 2.5% 수준의 이자를 지급을 받고 만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네. 보험회사가 A씨에게 매월 지급한 연금은 최초 305만 원에서 점점 줄어서 136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보험회사가 이런 약관을 이유로 A씨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공제한 이후에 순보험료에서 나온 이율만으로 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속하였던 최저 이율에 따라 계산한 208만 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계약할 당시에는 왜 이런 정보를 다 제공받지 못했을까요? 네, 이게 불명확한 약관이 문제인데요. 네. 보험금 지급 기준을 관해서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은 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연금액은 산출 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요. 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회사는 A씨에게 매월 지급될 보험금을 계산할 때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좀 애매합니다. 보험사는 산출 방법서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이 약관을 승인한 만큼 당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산출 방법서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내부 자료이고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 소비자한테 제공한다 내지는 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또한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약관에 관한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감독당국이 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약관이 작성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정이고요.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약관 승인을 이유로 소비자가 불분명한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수천억 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자살보험금 문제도 사실 보험사의 이 약관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자살에 관한 약관에요. 재해라고 인정한다라고 보아서 일반 사망금보다 훨씬 더 큰 보험금인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해당 부분은 잘못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약관을 개정하였고요.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감독당국이 약관의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한 분들 중에서 자살에 관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이라는 게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약속이고 계약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관을 왜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계약자도 그렇고 또 보험사도 그렇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 약관이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나 면책 사유, 보험금 지급 비율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약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과거 보험회사들은 해외 약관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을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담당 인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보험사가 허가를 받은 약관을 다른 보험회사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약관의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네. 검토해서 변경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약관은 특약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이 간과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금감원이 보험사 측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보험사들이 미지급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들, 가입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는 금융사고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요. 유사한 피해를 받은 이제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로 안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괄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네. 피해자들은 이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따라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부실 약관도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될까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면책 사유에 관한 것이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보험 관련 분쟁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지급 기준 그리고 면책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